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죠. 그러나 이 누나로 인해 집안에 잊지 못할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누나와 남편을 힘들게 키워내셨죠. 그래서 저희는 돈을 잘 벌게 되면 양쪽 집에 넉넉한 용돈을 드리자고 늘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같이 하는 사업이 잘 되어 여유로워지면서 어머니께 매달 200만 원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아지면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느끼게 되는 시점이었죠. 그러나 용돈을 충분히 드리는데도 어머니의 삶은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맨날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고 옷도 10년은 훌쩍 넘어 보이는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옷 하나 제대로 사기 어려우신가 보다 하고 제가 사다 드리곤 했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아끼는 어머니가 궁상 맞아 보이다가도 한편으로는 안쓰럽더라고요. 대부분의 남매가 그렇듯 남편과 시누이도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결혼 전에 듣기론 시누이는 은행에서 근무한다고 저한테 자랑하듯 떠들어댔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머니와 달리 시누이는 만날 때마다 신상 명품으로 온몸에 도배했습니다. 형님 내외는 엄청 부자처럼 보였죠. 형님 SNS에도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매주 쇼핑에 최고급 호텔을 놀러 다니더라고요. 은행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텐데 재테크를 잘하나 보다 싶었어요. 저희 사업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은 시누이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 우리 회사에 좋은 상품 하나 있는데 노후자금 마련할 계획 있으면 하나 가입해봐. 가입하기 귀찮으면 내 명의로 하고 그냥 다달이 내 통장으로 돈 넣으면 돼? 하면서 찜찜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잘 나가는 은행 직원도 이렇게 연락하나 싶은 마음에 형님 저희 부부는 돈 관리 같이 해서요. 그 일랑도 상의해봐야 하고 어디 은행 다닌다고 하셨죠? 저도 상품 내용 좀 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니 형님은 나 전화 들어온다.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은행 이름을 물어봤을 때 당황한 듯한 말투였죠. 남편에게 시누이가 어느 은행 다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관심이 없는지 누나 말로는 은행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누나랑 안 친한 거 당신도 알잖아. 매형도 일하다 만났다고 하더라고. 은행이니까 뭐 괜찮은 회사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가난이 싫어 어릴 때부터 빨리 독립하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는 서로 관심조차 없는 듯 했죠. 남편은 홀로 사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 편이에요. 옆에서 통화를 하는데 엄마, 또 김치국물에 밥 먹는 거야? 용돈 드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다 떨어진 거야? 도대체 주는 용돈은 어디다 쓰는 거야? 하면서 어머니에게 묻더라고요. 어머니는 저금한다고만 말하고 끊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어머님이 저금을 어디에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주 주말에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집 냉장고에는 김치통 한 개만 있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아끼시라고 저희가 용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드시고 생활하시는데 쓰라고 드리는 거죠.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부족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큰돈 나갈 것도 없는데 굳이 돈 모으지 마시고 편하게 쓰세요. 노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드릴 정도로 여유 충분히 돼요. 라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듯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엄마 저금은 어디에 하는 거야? 통장이라도 가져와봐. 그거 해지하고 그냥 엄마 사고 싶은 거 다 써. 말하니 어머니는 그거 통장 나한테 없어. 네 누나가 맡고 있지. 누나 회사에서 있는 상품이라는데 매달 넣고 5년 정도 묵혀두면 엄청난 목돈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누나가 노후에 편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모아두라고 하더라. 하면서 말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형님 다니는 회사 어디인지 아세요? 이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형님한테 매달 드리면 형님이 운용하시고 있겠네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은행 다니는 애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겠지. 라며 걱정 없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더 이상 캐물을 분위기가 아니었고 솔직히 본인 엄마인데 알아서 해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하더니 본인 인감도장을 못 봤냐며 찾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왜 갑자기 인감도장을 찾냐고 물어보았고 아주버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부는 불길한 마음에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인감도장이 왜 필요하다는 거야? 인감으로 뭘 하려고? 매영이 엄마 인감도장이 왜 필요하대? 라고 물으니 어머니는 그때 만든 통장 때문에 필요하다고만 하더라고. 내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못 봤니? 라며 인감도장 찾기에만 혈안되어 있으셨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어머님, 형님이랑 아주버님 일단 집으로 좀 오라고 불러주세요.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형님에게 전화해 집으로 불렀습니다. 형님 내외는 어머니 집에 도착하더니 엄마, 직장인들은 주말이 꿀 같은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라가라 하기 있기야? 무슨 급한 일이길래 오라고 해? 라며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형님과 아주버님을 보며 엄마 인감 도장이 왜 필요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때 어머님 만드신 상품보다 더 좋은 게 생겨서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걸로 가입시켜 드리려고 필요한 거였어. 당황한 듯 떠듬떠듬 말을 하였습니다.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두 분 다니신다는 은행이 어느 은행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가입하신 상품명은 뭐예요? 라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네 두뇌에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명함을 보자마자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은행 다닌다고 하던 형님과 아주버님은 은행은커녕 일수직으로 다니는 이름도 처음 듣는 대부업 회사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어서 실수가 나왔죠. 형님 결혼 전 저한테 은행 다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은행이랑 형님이 다니는 회사는 엄연히 다른 곳인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서 돈 맡기라고 했던 것도 사기치려고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 소리를 쳤습니다. 형님은 듣자마자 지금 사기라고 했어? 내가 뭘 했다고 사기를 친다고 해. 그리고 엄마 돈은 내가 어련히 알아서 굴려주려고 하는데 왜들 난리야. 남편은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누나한테 맡긴 돈 당장 가져와. 소리쳤고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당황해서 횡설수설 해댔습니다. 둘의 말에 따르면 큰돈을 불리려고 회사 투자처에 돈을 일부 넣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은행 다닌다고 매형이랑 둘이서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만 이딴 회사 다녔던 거야?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고생 다해서 키워놨더니 엄마 호강시킬 생각은 안 하고 엄마 돈까지 등쳐먹으려고 해? 엄마는 우리가 주는 용돈 모아야 한다면서 누나한테 맡긴다고 한 거야. 지금 엄마네 집 냉장고 열어봐봐. 드실 거라곤 김치밖에 없어. 고생이랑 고생 다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투자라는 개소리 떠들어대지 말고 당장 엄마 돈 가져와. 화가 난 남편은 얼굴까지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시누이는 지금 당장 그 돈 없어. 투자하는 곳에서 빼내려면 시간도 있어야 하고 너가 투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쉽게 돈 빼고 싶을 때 빼는 게 아니야. 걱정 말고 엄마 인감 도장이나 줘 라며 떠들어댔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의 멱살을 잡더니 이게 누나라고 대우해주려고 했는데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엄마 인감 가지고 뭔 장난질을 하려고 계속 인감 타령하는 거야? 설마 이 집도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뭐 투자를 몰라? 누가 봐도 너랑 매형이 엄마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길 가는 개도 알겠다. 라고 말하니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남편 얼굴에 주먹을 날리더라고요. 남편도 눈이 돌아서 주먹으로 아주버님을 팼습니다. 남편은 이게 매형이라고 봐줬더니 넌 누나가 이 짓거리 하면 너라도 정신 차려서 말려야지. 혼자 사는 장모한테 사기를 치려고 해? 사기죄로 콩밥 먹기 싫으면 알아서 꺼져. 하면서 남편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만하라고 하셨고 시누이와 매형을 보면서 너네를 믿은 내가 등신이지. 어디 사기칠 게 없어서 가족한테 사기치려고 해. 너는 내 딸도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말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얻어터진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부랴부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앞으로 누나랑 매형 연락 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하고 드리는 용돈 엄마가 생활하는데 편하겠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해. 라며 말하니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났을 쯤 어머니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형님이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서 본인 사식 좀 넣어줄 수 있냐고 연락을 했다는 거죠.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말하시길 사기쳐서 깜빵 갔으면 쪽팔린 줄이나 알아야지. 무슨 사식 타령이냐, 저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라고 저희한테 욕하시더라고요. 현재 어머니는 궁상맞은 예전과 다르게 취미생활 부자로 골프와 도자기 공예를 배우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